저도 한국 사람이랑 결혼할래요. 미국의 한 가정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딸만 셋 있는 가정에서 첫째와 둘째가 한국인과 결혼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셋째인 막내까지 한국인과 결혼하겠다는 발언에 부모는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 가정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딸들은 한국인에게 시집을 가려는지 상상 그 이상 쌍쌍이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익숙하게 느껴졌던 작은 미국의 마을에서 자랐어요. 제 하루하루는 단순했어요.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가족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항상 눈에 띄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제 가족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계신 강한 의견들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한국을 낯설고 다가가기 어려운 곳으로 느끼게 하는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의 삶이 미국에서의 삶만큼 좋지 않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너무 다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어릴 적에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해주신 말을 믿었거든요. 저는 한국을 멀리 떨어진 신비롭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갈 곳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우리 집에서 한국에 대한 생각은 마치 어둡게 드리워진 구름 같아서 다른 모든 것들이 더욱 밝게 보이게 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어른들이 미국의 삶이 얼마나 더 낫고 단순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견해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건물들을 보고 서로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어요. 동네는 조용했고 삶은 편안했어요. 반면 저는 한국을 혼란스러운 규칙과 낯선 풍습이 가득한 곳으로 상상했어요. 사람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늘 분주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거기에 가는 생각만으로도 불안했어요. 저는 제 세상의 편안함을 느꼈기에 낯선 세계로 발을 내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먼 나라들을 꿈꾸곤 했어요. 호기심이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은 그곳을 문제와 고난이 가득한 땅처럼 느끼게 했어요. 부모님께서 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기억에 남았어요. 그들의 걱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저도 배웠어요. 어릴 적부터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학교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도도 공부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읽으며 여러 언어의 단어도 몇 개 배웠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제 머리는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집에서 들은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역사 수업, 사진, 사실들이 어릴 적 배운 강한 감정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마치 제 생각들이 상자 안에 갇혀있는 것 같아서 한국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였어요. 저는 언니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언니 두 분은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남성과 결혼하셨어요. 언니들은 항상 한국을 경의와 친절이 가득한 곳이라고 묘사하셨어요. 따뜻한 가정, 친근한 이웃,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말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노래처럼 느껴졌어요. 왜 언니들은 제가 차갑고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곳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비록 집에서는 안전함을 느꼈지만 제 안의 한켠에서는 바깥 세상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때로 화려한 색채, 북적이는 시장,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상상해보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옛날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머릿속의 목소리에 의해 금세 밀려났어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배웠던 저는 세상이 작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족의 의견이 저와 세상 사이에 벽을 쌓아놓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벽을 깨고 나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단순한 삶 너머에 뭔가 더 신나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 무척 두려웠어요. 늘 알던 안전함과 편안함을 잃을까 걱정되었어요. 매일 학교에 걸어가거나 교실에 앉아있을 때마다 저는 제 작은 마을 너머의 세상을 생각했어요. 어딘가에는 다른 풍습, 음식, 언어가 있는 곳들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북적이는 시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고 넓은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며 에너지와 희망이 넘치는 거리들을 상상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집에서 들었던 한국에 관한 경고와 가혹한 말들도 함께 기억났어요. 제 마음속의 갈등은 조용하지만 깊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많이 말하지 않았고 마치 높은 담 뒤에 숨겨진 비밀 정원처럼 제 속에 간직했어요. 제 삶은 단순했고 왜 변화를 갈망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알던 작은 세상에 만족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에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속삭임을 느꼈어요. 그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저는 세상이 제가 항상 알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한국이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집과 학교라는 익숙한 패턴 속에 머물러 있었고 가족의 강한 생각들이 저를 작은 세상 안에 안전하게 가두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 평범한 세상의 이야기예요. 강한 의견과 오래된 생각들에 의해 형성된 세상. 누군가가 저에게 흑백으로만 세상을 보라고 가르쳐준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선이 그어져 있는 너머의 다양한 색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것은 단순한 삶의 이야기이자 곧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도전을 받게 될 삶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족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따스한 오후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배경에서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언니들인 레이첼과 샬럿께서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들은 한국에서의 일상, 친절한 이웃, 그리고 매일 누리는 소박한 기쁨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비록 저에게는 한국이 낯설고 힘든 곳으로만 느껴졌지만 언니들의 말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저는 언니들이 우리 집과는 매우 다른 한국의 삶에 대해 설명하시는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그들은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공원, 다채로운 풍경이 넘치는 북적이는 시장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저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예전부터 한국은 문제와 혼란으로 가득한 멀리 있는 나라라고 상상해왔는데 언니들의 이야기 덕분에 마치 마법 같은 곳처럼 느껴졌어요. 언니들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제가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언니들께서 저를 한국에 초대하셨어요. 제 가슴 속에서는 마치 작은 새가 날아오르려는 듯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익숙한 세상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저는 가족이 늘 한국을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묘사했던 것을 믿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언니들의 초대로 직접 그곳을 보고 체험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과연 제가 지금껏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떠날 용기가 있는지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긴 여정, 낯선 언어, 이해하지 못하는 풍습들이 걱정되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낯선 나라로 날아가는 생각만으로도 뱃속에 수많은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초대는 어둠 속의 작은 불빛처럼 다가왔어요. 새로운 경험과 진정 색다른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해 주었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언니들이 해주신 말씀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언니들이 보여주신 한국 사진들을 바라보며 태양 아래 반짝이는 높은 건물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이들, 정갈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를 보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마치 그 속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처음으로 한국이 옛날 무서운 이야기 속의 나라 이상의 무언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평소 걷던 학교 가는 길, 단순하고 조용했던 일상들을 떠올렸어요. 모든 것이 안전하고 편안했지만 동시에 작고 변함없었어요. 제 세상은 마치 벽에 그림 그려진 작은 방 같았어요. 그 방 밖으로 나아간다는 생각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렘을 안겨주었어요. 마치 넓고 다채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언니들은 단순히 한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그들의 세계로 초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마치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건네주는 듯했어요.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 듯한 느낌이었고 모험의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 속 깊은 곳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또한 학교에서 배운 작은 교훈들을 생각했어요. 먼 나라에 대해 교과서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있었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나라와 그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나 전에는 단지 읽기만 했던 그 문화들을 실제로 체험할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언니들의 초대로 인해 그 교과서 속 지도가 저를 보물찾기 여정으로 안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생각을 거듭할수록 이 초대는 저에게 성장할 기회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세상이 제가 믿어왔던 것보다 훨씬 크고 따뜻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자라났어요. 저는 가족 모두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 반짝이는 네온 사인, 맛있는 길거리 음식의 향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상상을 했어요.
평화로운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곳곳에 친근한 얼굴들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집에서 들은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지만요. 그날 가족 모임 이후 저는 그 초대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사진들을 반복해서 보며 어릴 적 익숙해진 옛 이야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찾으려 했어요. 하나하나의 사진, 언니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한국으로 향하는 문을 서서히 열어주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제 인생을 바꿀 모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초대는 분명했어요. 옛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갈 때가 왔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다이빙 보드 끝에 서서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 기분처럼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어요. 이 여정이 쉽지 않을 줄 알면서도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어요. 언니들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알던 작은 세상을 넘어서는 모험에 뛰어들기로 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한때 두려움에 떨던 제 마음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새로운 장의 시작임을 느꼈어요. 드디어 익숙한 집에 세상을 뒤로하고 떠날 날이 왔어요. 긴 비행을 마치고 저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곳에 도착했어요. 비행기가 내려오기 시작할 때 창밖으로 펼쳐진 넓은 땅을 보며 전에 본 적 없는 모양과 색깔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제 마음을 뛰게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공항은 거대했고 넓은 복도와 사람들을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무빙워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약간 헤매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여러 안내판이 있었고 바닥은 마치 방금 닦은 듯 반짝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세세한 부분들을 바라보았어요. 밝은 조명 아래 공항의 구석구석마다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가족들이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여행객들이 서둘러 비행기를 타려 하고 친절한 직원들이 안내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기분을 주었어요. 언니들의 이야기 속 세계가 이제 제 눈앞에 펼쳐진 듯 했어요. 공항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언니들인 레이첼과 샬럿을 만났어요. 그들은 밖에서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들의 환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모두 함께 넓고 편안한 버스에 탔어요. 버스에 올라타 보니 좌석이 넉넉했고 각 좌석마다 USB 충전기가 있어서 놀라웠어요. 버스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가에 얼굴을 붙이고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도로는 넓었고 키 큰 나무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서울 시내는 마치 거대한 다채로운 그림처럼 펼쳐졌어요. 차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북적이는 거리가 보였어요. 하늘에 닿을 듯한 고층 건물들과 멀리서 고풍스러운 옛 건축물들이 자리하며 풍부한 역사를 암시하는 모습이었어요. 공원에서 사람들이 놀고 활기찬 길거리 시장에서는 다채로운 간판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버스 안에서는 조용히 앉아 제 생각에 잠겼어요. 이 분주한 도시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았어요. 언니들이 전해주신 이야기들이 이제 제 눈으로 확인되는 듯 했어요. 도시의 질서와 세심한 배려는 모든 것이 낯선 가운데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버스가 달릴 때마다 저는 작지만 신기한 세부 사항들을 주목했어요. 도로는 너무 깨끗해서 마치 방금 청소한 듯했고 신호등은 완벽하게 작동해서 모든 차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걷고 분주한 에너지가 잔잔히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의 간판과 상징들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헤아리려 했어요. 한글로 쓰인 글자들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었고 제가 읽지 못했지만 그 안에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도시가 자기만의 언어로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고 더 알고 싶게 만들었어요. 이 바쁜 도시에서 자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품은 꿈과 이야기가 간판과 불빛 뒤에 숨어 있을 것만 같았어요. 때때로 버스가 살짝 요철이나 커브를 지날 때마다 현실감이 더해졌어요. 그 작은 순간들이 이 여정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고향의 안전하고 작은 세상에 머물지 않고 매 순간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는 거대한 도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침내 버스가 언니들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공기마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거리에는 정갈한 주택과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의 걸음과 대화에는 부드러운 리듬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했지만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니 드디어 제가 이야기 속에서만 보던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혹시라도 제 눈으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어요. 길 위에 서서 저는 변화의 기운을 뚜렷하게 느꼈어요. 이제 저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생각했던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밝으며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낯선 땅은 현대적인 건물, 차분한 질서,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이야기를 통해 제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 놀랍고 낯선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새로운 광경과 소리로 가득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언니들의 집으로 모셔다 주셨어요.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고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기대되면서도 긴장되었어요. 그날 저녁 언니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푸짐한 저녁 식탁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여러 가지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밥그릇, 매콤한 김치, 그리고 다채로운 채소들이 가득 담긴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각 요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집에서 먹던 평범한 음식과는 달리 이 저녁 식사는 전에 맛보지 못한 다양한 맛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저는 음식을 한 입씩 맛보며 다양한 풍미를 천천히 음미했어요. 음식에는 매콤함과 달콤함이 어우러져 혀끝을 간지럽게 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색했지만 계속 먹으면서 요리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음식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따뜻한 문화를 함께 나누는 방식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후 언니들과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거리는 북적이면서도 차분했어요. 작은 가게들과 친절한 얼굴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작은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 함께 걸으며 웃고 담소 나누는 가족들을 보며 도시는 전혀 제가 상상했던 소란스럽고 복잡한 모습과는 달랐어요. 마치 잔잔한 노래가 흐르듯 공동체의 정이 느껴졌어요. 그날 늦게 저는 언니들이 소개해주신 작은 카페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 카페는 한적한 동네의 깨끗한 거리와 예쁜 건물들 사이에 위치해 있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드러운 음악과 갓 내린 커피, 갓 구운 빵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내부는 소박하게 몇 개의 테이블과 의자, 그리고 오후 햇살이 듬뿍 들어오는 큰 창문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북적이는 거리를 바라보며 차분함과 새로운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잠시 후 한 남자분이 제 테이블로 다가오셨어요. 그의 이름은 민석 씨였어요. 친절한 얼굴과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민석 씨는 자신을 소개해 주시며 잠시 자리를 함께 하셨어요.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석 씨는 카페와 동네에 대해 간단한 단어들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쉬운 말투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민석 씨는 동네의 작은 풍습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서로 음식을 나누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침 시장의 분주함부터 공원의 고요한 저녁까지 하루의 각 순간마다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의 말은 마치 부드러운 안내자처럼 한국이 서로를 깊이 돌보는 곳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 후 오후 내내 민석 씨와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각자가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곳은 고향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길거리에서 목격한 작지만 따뜻한 친절한 행동들은 낯선 이에게도 베풀어질 수 있는 인간미를 보여주었어요. 민석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문화가 낯선 규칙이나 힘든 삶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배려하는 삶의 방식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의 시간을 보내며 저는 주변의 소소한 디테일에도 주목했어요. 벽에 걸린 소박한 예술 작품들, 시간이 흐르며 천천히 변하는 빛, 그리고 고요한 순간조차도 생동감을 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순간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예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카페를 나와 동네를 걸으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 바쁜 하루를 마친 후 시원한 저녁 공기가 참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의 저녁 식사, 민석 씨와의 다정한 대화, 그리고 동네 곳곳에서 만난 따뜻한 얼굴들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어요. 떠나고 싶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내일이 가져다줄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희망도 함께 느꼈어요. 그날 저는 낯선 도전들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낯선 음식을 맛보고 친절한 이방인과 대화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값진 경험이었어요. 어려운 변화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놀라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 마음 속에서는 점점 두려움이 줄어들고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석 씨와 언니들의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한 걸음씩 제 삶을 다시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한적한 오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저는 병원 작은 대기실에 앉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깊은 걱정이 엄습했어요. 저희 어머니 조한나 씨가 갑자기 많이 아프셨어요. 저녁 식사 도중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고 지쳐 보이시는 것을 보고 제 가슴 한켠에 날카로운 고통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약해지신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한국처럼 질서 있고 친절한 곳에서도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주한 병원 안에서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간호사분들은 차분한 태도로 걸어 다니셨고 의사분들은 부드럽고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병원은 깨끗하고 밝았으며 하얀 벽과 정돈된 의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걱정 속에서도 곳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문을 바라보며 어머니에 관한 소식을 기다렸어요. 언니들인 레이첼과 샬럿도 함께 계셨고 그들의 진지하지만 단호한 얼굴에서 서로에 대한 의지와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후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다가오며 어머니께서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어머니의 간 기능이 좋지 않아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다소 어려웠지만 저는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어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저를 조금이나마 안심시켜 주었고 언니들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치료에 대한 신뢰를 보이셨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어요. 저는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고향에서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의 느림과 걱정과는 다른 신속한 움직임을 보며 감탄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긴급 수술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병실에서는 부드러운 기계음과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들이 마치 서로를 격려하는 듯 들렸어요. 그때 저는 이 낯선 세계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얼마나 단합되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려움과 옛 이야기를 안고 이곳에 왔던 제가 어머니께 베풀어지는 따뜻한 보살핌을 보며 이곳 사람들의 진심 어린 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은 단순한 기계와 의사들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가 깃든 곳임을 깨달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보살핌의 행동 하나하나가 방 안에 가득한 두려움과 슬픔을 막아주는 벽이 되어주는 듯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저는 조용히 앉아 집에서 겪었던 오랜 걱정과는 다른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의 모습을 곱씹었어요. 고향에서는 누군가 아프면 오랜 기다림과 불안함 속에서 지내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치료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지닌 따뜻한 돌봄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두려움과 슬픔이 섞인 감정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자라났어요. 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이 한 팀이 되어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이곳의 친절함과 효율성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긴 기다림의 고요한 순간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되새겼어요. 서울의 아름다운 거리, 언니들과 함께한 따뜻한 식사, 그리고 저를 인도해준 친절한 얼굴들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결국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 모여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삶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제 마음속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낯설고 적대적으로만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경험한 보살핌 덕분에 이곳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돌봄을 보며 두려움 대신 이해가 자라났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 작지만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비록 제가 아직 어렸지만 그날의 시련은 제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병원은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조용한 병원 대기실에서 저는 제 안의 옛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보살핌과 이해가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제 제 마음은 옛 이야기와 걱정보다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여러 날 밤이 지나고 제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회복하시자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걱정이 서서히 안도감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가족 모두에게 변화가 느껴졌어요. 두려움과 의심을 안고 한국에 온 저희 가족은 이제 희망과 신뢰, 그리고 이곳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하나가 되었어요. 어머니 치료 후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바깥 공기는 서늘하면서도 부드럽고 이른 아침 부드러운 햇살 속에 서울거리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듯했어요. 전에 느껴본 적 없던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마치 도시 자체가 우리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족과 함께 천천히 인근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공원은 작지만 밝고 깔끔하게 가꿔진 꽃밭과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신선한 아침을 즐기는 벤치들이 있었어요. 주위의 얼굴들은 모두 친근하게 느껴졌고 이름은 모르더라도 서로에게 묘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부드러운 희망의 기운을 공유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들인 레이첼과 샬럿과 함께 걸으며 저는 과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옛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한때 한국이 낯설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경고의 목소리들이 이제는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고 빠르고 다정하게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우리 가족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터전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겪었던 변화들을 되돌아보며 깨끗한 버스 여행, 매 순간 마주한 따뜻한 얼굴들, 정성 가득한 식사의 맛 등을 기억했어요. 민석 씨와의 소박한 카페 대화 속에서 배운 한 사람의 친절한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낀 기억도 함께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의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국 이 나라의 진짜 마음을 보여준 소중한 경험임을 깨달았어요. 그 평화로운 아침, 저는 마치 소중한 비약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 삶과 서로를 돌보는 방식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해준 값진 시간이었어요. 어려운 시절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어머니의 병이 우리 가족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께서도 급히 도착해 함께 하시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의 눈에도 이제는 외국의 땅이 아닌 우리 가족이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희망의 장소가 비추어졌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도시의 부드러운 소리들을 들었어요.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씩 지나가는 차 소리가 일상의 선율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가 겪은 모든 도전들이 결국 우리 이야기가 되어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직 배울 것들이 많고 앞으로도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예전의 두려움은 작아지고 오히려 새로운 배움과 성장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대체되었어요. 매일매일이 더 많은 배움, 성장, 그리고 사랑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의 미소를 지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 여정에서 얻은 비약, 희망, 이해, 그리고 친절의 힘이 자리 잡았어요. 모든 보살핌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배운 교훈은 단지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 관한 소중한 진리였어요. 때때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용기가 우리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과 함께 언니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진 자신을 느꼈어요. 이제 한국은 저에게 먼 낯선 땅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따뜻함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새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다가왔어요. 제 여정은 의심과 두려움에서 신뢰와 이해로 가득 찬 새로운 장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그 소중한 교훈들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저는 지금 이 길 위에서 밝고 희망찬 미래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이상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